내가 재산 축적을 위한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활용하지 않고 내 카드를 쓰는데 카드 대금 또는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국세청이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알뜰세법 임승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막 국세청이 AI 기반으로 부모 자식 간 반복 송금 같은 걸 찾아낸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제 주변에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문의 주셨던 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AI가 도입이 돼서 반복 송금된 거래 내역을 가지고 탈세야 또는 세금을 안 냈어. 이 혐의를 포착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개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금융거래 내역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고, 국세청은 그 금융거래 내역을 아무 때나 원할 때 필요로 해서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세무조사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국세청이 자료를 확인하는 거지,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은행으로부터 그 반복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 만약에 받았다면 AI를 통해서 쉽게 얘네들이 혐의를 포착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로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법에 따르면 현금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는데, 소액이고 반복된 금융거래 내역이라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한다? 그건 일단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탈세하는 사례가? 예전에 이런 기사 났는데, CD기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들한테 현금으로 계속 줘.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줬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포착을 하냐면, 그 아들이 만약에 뭔가 부동산이나 재산을 축적하는데 그 돈이 활용이 됐다면, 그러면 국세청이 이 아들이 재산이 증가한 내용을 가지고 소득과 소비 대비 이게 너무 급증했네 했을 때 금융거래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서 반복되게 출금된 그 기록을 가지고 혐의를 포착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 그 반복된 송금을 받아서 내가 재산 축적을 위한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활용하지 않고 내 카드를 쓰는데 카드 대금 또는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국세청이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좀 증여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이나 면제 한도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증여라고 하는 건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미성년자가 아니었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가 없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한다면, 이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10년간 5천만 원이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약 500만 원, 그러면 한 달로 치면 약 4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 또는 생활비 정도로 지원해준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활비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그러면 보통은 외벌이일 경우에 남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집에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념도 마찬가지로 1년에 6천만 원,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은 생활비로 줬으니 그거는 과세하지 않을게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빨리 이해되실 거예요. 생활비 외에 증여하는 돈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인 그렇죠. 거군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출금 입금하면 또 그것도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FIU에서 고액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그걸 받아갖고 다 세무조사로 돌리느냐? 그거는 혐의가 없으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거를 제공받은 조사관이, 세무공무원분이 그 거래를 다 일일이 이게 탈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너무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하루에 계좌이체 되는 내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 회사와 개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 회사와 회사 간의 계좌이체 내역 엄청 많을 거고, 금액도 엄청 클 텐데, 그럼 그때마다 다 조사를 해갖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는 과부하가 걸려서 못할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세무조사에 선정이 됐을 때, 또는 탈세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그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겠지만, 그 전에는
미리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렵다. 500만 원 이상 갑자기 입금하면은 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야, 매일매일 10억 이상씩 거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세청은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 받지 500만 원짜리 너네한테 받겠냐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또 맞는 게, 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10억 이상의 거래와 5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가성비 있게 접근하려면 500만 원짜리를 털 것이냐 10억 이상의 금융거래를 털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일단 금액이 큰 걸 먼저 조사로 착수할 수 있겠죠.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분석 확대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도대체 어떤 세무적인 감시를 받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우선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라 하면, 보통은 법인은 사업자를 내서 영리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은 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세가 제대로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고, 사업자가 있는 개인이라면 그 개인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적절하게 적법하게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개인 사업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예요. 근데 내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직장인이거나 또는 뭐 프리랜서처럼 사업자가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업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프리랜서 분 말고는 사실상 없죠. 그러면 직장인 기준으로 내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50억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고 했을 때, 5천만 원 연봉이 있는 사람이 50억이라는 아파트를 어떻게 샀지? 당연히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나머지 49억 5천만 원은 어디서 났지? 그거 우리 좀 확인 좀 해보자 에서부터 국세청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받는 게 자금 출처 조사고, 그때 연결되는 세목은 증여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으로 진짜로 49억을 번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 50억짜리 산 건데, 그 사람이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잘 납부했더라면 그런 조사는 안 받는 건가요? 조사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조사 때 모든 자금의 원천이 소명이 가능하다면 조사 받더라도 세금으로 낼 일은 없겠죠. 근데 또 궁금한 게, 만약에 그렇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약간 혐의도 없고 오히려 그 국세청 때문에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국세청 측에서는 조금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죠. 우선 내가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국세청은 세금을 너가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게 조사지, 그것 때문에 너가 스트레스 받아서 국가에다가 뭐 배상을 요구한다? 그거는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부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매달 카드를 500만 원씩 써도 괜찮은 걸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주변에 또는 제가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내 소득 대비 내 소비가 과해서 조사가 나온 적은 제 경험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연봉이 있는 사람이 5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또는 줄여서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갭이 좀 커서 나올 수 있겠지만, 월 급여가 300만 원인데 카드로 500만 원을 썼다, 이 정도 가지고는 나오는 적은 없는 것 같고, 카드로 내가 5억을 썼다 또는 5천만 원을 썼다면 그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이 그 정도면 1년이면 6억을 쓴 거잖아요. 그럼 소득 대비 3,600만 원 연봉자가 6억을 썼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갭이 크니까 그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결혼했어. 그리고 나는 급여가 300만 원이야. 내 급여는. 근데 배우자가 생활비로 나한테 500만 원씩 줘. 그럼 총 800만 원이니까 카드로 사용대금으로 결제되는 게 한 7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과연 조사 대상인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드로 좀 더 과소비한 걸로는 조사로 나오는 경우는 아직은 못 봤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하도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다 보니까 그 정보가 진실된 정보도 있고 가짜인 정보들도 많은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정보를 접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 같고, 일단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 정보라고 하면 거기에 많이들 편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금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은 가까운 세무사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해보시면 좀 더 우리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를 알뜰하고 신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임승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